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영상 찍게 됐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예전에 등각순환 우주론, 펜로드 시리즈의 등각순환 우주론 CCC에 대해서 영상을 여러 번 올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펜로드 책 중에 시간의 순환이라는 책을 보고 단순히 예전에 실체에 이르는 길 또는 유행신조 공상 맞나요? 네. 유행신조 공상의 책에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펜로즈가 저술한 책이라서 한번 읽어봤는데, 이것은 시간의 순환이라는 책은 등각순환 우주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아니 결국은 이 책은 맨 마지막에 읽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순서로 봤을 때. 네, 그래서 기대 안 하고 읽었는데 나름 얻은 게 조금 있는 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영상입니다. 네, 오늘은 진짜 다양한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첫 시작은 엔트로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엔트로피를 S라고 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엔트로피 하는데 우리가 다 떠나서 어떤 탁자 위에 달걀이 있어요. 달걀이 있는데 이거 초기 상태라고 해보면은 우주 법칙 중에 제2법칙 있죠. 네. 제2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이잖아요. 엔트로피는 무작위적이고 커지는 거잖아요. 자연스럽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박살 나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초기 상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네, 이걸 모른다는 거야. 이 초기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관적으로 보면은 신인가요? 그쵸? 이 초기 상태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거는 설명을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설명을 펜로즈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모르죠. 이것부터 벌써 문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펜로즈는 CMB 우주 배경 복사 CMB에 좀 관심이 많은 학자 같고요. CMB에서 보면 분명히 제2법칙으로 보면은 이상하다는 거야. 이미 CMB에서 봤던 엔트로피는 최대거든요. 우리 우주의 상태로 보면은 이미 최대인데 이게 초기라면은 우주 초기 상태에 이미 엔트로피가 최대다.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보면은 CCC라는 거는 등각순환 우주론으로 이 사람이 왜 생각을 하게 됐냐고 생각을 해보면은, 순환했다는 건 뭐냐? 최대라는 거는 우리 우주에서는 블랙홀이 만들어진 시점이에요. 블랙홀이 우주를 전체를 감싸는 최대 S, 최대 엔트로피. 이게 이제 먼 미래죠. 먼 미래. 스클이라고 하는데, 먼 미래와 연결이 돼 있다 이거거든요. 우리 우주의 먼 미래와
훗날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나중에 이언의 빅뱅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최대 엔트로피가, 우리 우주의 최대 엔트로피는 먼 미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후에 빅뱅에서 초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미래는 초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그 근거로는 일단 CMB의 엔트로피는 최대인데 그게 제2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2법칙이 위배된다.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초기 상태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한 걸 보면, 이 시간의 순환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등각 척도에 대해서. 등각 척도. 등각 척도라 함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예전 과거 영상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이게 등각 척도입니다. 등각 척도인데, 이거는 빅뱅의 선 위상이 있으면 이게 빅뱅 전이죠. 전이에요, 전. 그 후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은 head 이렇게 되고요.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그 위상인데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건 전이잖아요. 이건 빅뱅이에요. 그래서 이 빅뱅 전과 빅뱅을 연결해둔 등각 척도, 이거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이것은 오메가는, 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전 과거 영상에서 한번 나왔던 적 있을 거예요. 이거죠. 네. 그래서 빅뱅일 때 등각 척도는 이게 0이 돼야 되려면은 무한대야 돼야 돼요. 바일 곡률은 빅뱅일 때는 0이 되려면은 이 등각 척도가 무한대야 돼야 되고, 통과를 하게 되면 여기부터는 척도가 유한하게 됩니다. 유한 상수가 돼요. 특정이에요, 특정. 이건 누가 정하느냐? 모르죠. 특정 상수가 있다고 해서 이게 인간이 정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걸 찾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되는가? 모르죠. 사실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모르지만 여러분은 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빅뱅 위상이 이렇게 있으면 전과 후로 나뉘게 되고,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는 등각 척도라는 거를 이 사람은 주장하고 있다는 거야. 그 척도를 주장하면서 음수가 필요하고 역수의 관계다, 그겁니다. 그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펠로즈 수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1형이라고 하고, 이건 미분의 형식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네, 이것은 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제곱들을 보면
부호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부호라는 거는 시간과 연관이 있겠지만 어떤 수식에 대입했을 때 부호는 상관없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 자세한 내용은 순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척도인자 이거 오메가라고 하나요? 오메가는 3분의 2 이것은 우주상수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네 이게 이제 펜로즈와 린들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척도가 있으면 척도 인자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이 무한대가 되려면은 0이 돼야 되나요? 네. 이게 0이 돼야 되죠. 그럼 이게 같아져야 되니까 3분의 2 이것은 3분의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0분의 a꼴이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내는 것 같아요. 찾아내고 자꾸 파이라고 하네. 일형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이것을 적분 같다고 보고 적분을 해버리면 타우 해서 이것에 대해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음이 나오죠. 그리고 이것을 적분하게 되면 이것은 플러스니까 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호가 역전되는 명분이라는 거예요. 음과 양이죠. 하나의 어떤 그런 척도에서 음과 양을 다 될 수 있다. 빅뱅 이상이면 빅뱅 후, 빅뱅 전. 그래서 어떤 이런 관계식에 의해서 음과 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호가 역전된다. 이것은 시간과 관련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전문적인 수리 물리라서 저에게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 느낌 있죠? 느낌은 제가 좀 캐치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계에 보면 이런 우주상수도 나오고, 그쵸?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등등등등을 이 사람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펜로즈가 이게 대충 이게 주장한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수리 물리적으로 근거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아주 조금 알게 됐어요. 파볼 생각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은
가치의 어떤 방정식인데 어렵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2파이 G 요런게 있구나 라는 걸 그냥 알고만 있으면, 보고만 있으면 안다기보다는. 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다. 펜로즈는 3차로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현재는. 네. 확실치는 않다. 그렇다는 거예요. 연구 중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3차든 2차든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축소라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으면 척도 재조정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빅뱅이죠. 빅뱅 위상의 어떤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거는 빅뱅 후, 그러니까 이만큼이 척도가 재조정된다는 거예요. 축소가 된다. 위상이. 정확히 제가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위상이 축소된다는 건 뭐냐면은, 현재라고 합시다. 현재 우주가 있으면 우리의 지금 어떤 관측을 비하면은 계속 확장이잖아요. 그죠? 확장인데 이 등각순환 우주로 인해서 결국은 다시 축소가 되잖아요. 그죠? 축소가 되고 다시 커지고 이런 상황인데 척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다시 그 후의 미래에서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재조정에 대해서 이게 3차인지 2차인지 4차인지 그거를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제가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제가 느낀 점은 일단 사소한 것부터 수리 물리는 이게 그 수학도 잘해야 되는데 기호라는 게 있잖아요. 기호 때문에 기호를 어떻게 알아듣느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근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기호 때문에 장벽이 있다. 이 기호를 조금 쉽게 해서 일반인들이 좀 편하게 와닿을 정도로 만들면 좋지 않았을까 일단 싶어요. 제 생각에는 기호 문제가 가장 커요. 일단 이거 사소한 거고, 일단 아까 초기 상태 어떤 탁자 위에 이 초기 상태 법칙은 맞고 법칙 오케이. 이건 우리가 관찰로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주를 지금 관찰하면서 법칙을 알아내는 거죠. 그건 알겠는데 그 초기 상태는 알 수가 없잖아. 그죠? 항상 제가 제 영상에서 보지만은 초기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럼 여러 학자들은 그냥 양자 요동이다. 양자 요동.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양자 요동이야? 그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물리학자들이나 어떤 그냥 일반 교양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경향이 커요. 회피라는 건 뭐냐?
신가정, 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할렐루야 뭐 이런 신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해서 가정을 할 수도 있죠. 그거를 이제 파보자는 게 지적 설계론이라고 한다면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일반적인 어떤 대학자들은 그런 거는 회피한다는 거야. 회피. 그게 가장 커요. 초기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주관적인 게 개입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신을 가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피를 하는 게 아닐까. 물론 자기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중적인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회피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와닿았고, 하여튼 이 사람이 주장하는 어떤 수학 체계는 꽤 매력적이에요. 이거를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파고든다면 이래서 이 사람이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구할 게 뭐냐? CMB 해석입니다. CMB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어떤 흔적 있죠. 흔적이 통과되면서 흔적이 남는 거예요. 이 흔적들을 찾는 게 CMB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희한한 거는 이 CCC에서도 이 빅뱅 있죠? 빅뱅 위상에서는 등각 이자 0이 되고 곡률이 무한대인가요? 네. 이 빅뱅에서는 0이든 무한이든 그런 값이 나오고, 통과를 하면 어떤 특정 상수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직 벡터도 그렇고 어떤 곡률 척도도 어떤 상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상수는 그때그때 다르겠죠. 연구하는 어떤 거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게 진짜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등각순환 우주라는 게 진짜 맞는가 라는 어떤 상상도 가지게 됩니다. 미래는 어떻게 이 학문이 발전하게 되고, 또 촉근이론 말고 다른 게 고리양자 중력도 그렇지만 촉근이론 말고 다른 어떤 게 물리학의 주류로 잡게 될지 궁금합니다. 횡설수설 했어요. 간만에 찍게 됐는데 또 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